여러분들은 혈당 관리를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운동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보이는 혈당 수치는 저희 어머니가 운동을 하고 식후 혈당과 다음 날의 공복 혈당을 측정한 결과입니다. 운동을 무려 1시간 반이나 진행했지만 생각보다 혈당이 잡히지 않죠. 지금 보이는 혈당 수치는 제가 운동 처방을 해드린 후 식후 혈당과 다음 날 공복 혈당 수치입니다. 운동 시간과 운동 강도는 줄었지만 혈당 수치는 좋아졌습니다. 안녕하세요. 혈당 편한 세상입니다. 운동은 유산소 운동과 근육을 성장시키는 무산소 운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라면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에 대해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운동을 일주일에 얼마만큼, 얼마나 해야 되나요? 인데요. 운동은 나이대 별로 다르게 운동 처방되어야지 위험성을 최소화시키고 운동의 장점은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운동의 장점은 극대화시키고 운동의 위험성은 감소시킬 수 있는 50대 이상의 중년 당뇨인에게 맞는 운동 처방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중년 당뇨인 분들을 위한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 강도를 제시한 실험 논문이 있습니다. 당뇨 환자 55세 이상의 28명을 대상으로 10주간 최대 심박수 60%로 20분에서 40분간 운동을 실시한 결과 체내 염증 수치 29% 감소와 혈관 내피세포 기능 향상이 되었습니다. 다른 연구에서도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7회, 회당 30분씩 최대 심박수 60%로 자전거나 트레드밀 운동을 12주간 시행한 결과 내장 지방이 23% 감소하고 중성 지방 흡수를 30%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년분들은 무조건 긴 운동 시간과 과한 운동보다는 매일 30분간 최대 심박수 60%의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최대 심박수 60%를 계산하는 방법은 220 빼기 연령 곱하기 0.6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어머니 연세가 60이신데 220 빼기 60을 해서 나온 값 160에서 곱하기 0.6을 하시면 96, 이 수치가 최대 심박수 60%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갤럭시 워치나 애플 워치, 심박수 측정기를 사용하신다면 최대 심박수 60%에 맞춰서 운동을 하시면 되고 없는 분들은 유산소 운동을 할 때 숨이 약간 차는 정도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노래를 부르려면 숨이 약간 차는 정도, 이 정도가 최대 심박수 60% 중등도 운동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이는 연구는 50대 이상 중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그룹이 더 많은 근육 성장을 이루었을 것 같나요? 1번, A그룹은 가능한 무게로 20번의 반복 운동. 2번, B그룹은 가능한 들 수 있는 최대한의 무거운 무게로 10번 반복 운동. 우리가 보통 근력을 키우는 무산소 운동을 생각하면 헬스장에 무거운 무게로 하는 운동을 생각하고 무거운 무게로 운동을 해야 근육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잖아요. 하지만 실험 결과는 A그룹이 더 높은 근육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중년층의 운동법은 다르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죠. 20대에서 40대 분들은 과부하를 통한 중량과 반복의 향상이 있으면 근육이 성장하지만 50대 이후의 중년분들은 다릅니다. 중년분들은 낮은 무게로 고반복을 해주는 것이 근육 성장에 적합한 방법인 것이죠. 2022년 영국 스포츠의학 저널에 발표된 모든 16개 연구에서 일주일 통합 60분의 근육 강화 활동을 해주면 사망, 심혈관 질환 및 암이 20% 감소하고 제2형 당뇨병 발병이 30% 감소함을 관찰했습니다. 일주일 통합이란 일주일 동안의 총 운동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50대 이상의 중년분들은 근력 운동 시간이 일주일 통합 60분이 넘어가면 이화작용이 나타나고 근육 조직에 과도한 손상이 올 수 있어 근력 운동의 이점이 줄어들어 일주일 통합 140분을 초과하게 되면 오히려 사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무산소 운동을 하되 일주일 통합 운동 시간이 60분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핵심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50대 이상의 중년분들의 무산소 운동 시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무산소 운동 후 회복 기간을 가지는 것인데요.
우리 몸에 회복되는 양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회복하는 수준을 넘어서 과도한 운동량을 진행하게 되면 회복 사이클이 무너지게 돼요. 특히 무산소 운동 후에는 피로물질인 젖산이 생성됩니다. 젖산은 무산소 운동 시에 생성이 되고 근육의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회복 기간을 가지지 않는다면 근육통이 오래 지속되고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무산소 운동으로 찢어진 근육이 회복을 하면서 근육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 기간을 갖지 않게 되면 근육 성장이 잘 되지도 않고 심한 근육통과 피로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무산소 운동을 한 다음 날에는 무산소 운동을 하지 않고 하루 정도의 회복 기간을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단 유산소 운동은 매일 진행해 주세요.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이 겹치는 날에는 어떤 운동부터 해야 하지?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운동의 목적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저는 50대 이상의 중년분들에게는 무조건 무산소 운동 후에 유산소 운동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근육 성장은 혈당을 내리는 것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50대가 넘어가게 되면 생리학적인 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근골경량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먼저 무산소 운동을 통해 간과 근육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빠르게 사용하여 지방을 분해하는 호르몬이 나오게 한 후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체지방 감소와 근육 성장을 효과적으로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선무산소 운동 후 유산소 운동을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이러한 모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50대 이상의 중년분들은 첫 번째, 매일 30분의 최대 심박수 60%의 중등도의 유산소 운동, 두 번째,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20분 정도 무거운 무게의 운동이 아닌 낮은 무게로 20회 정도의 고반복의 무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을 한 다음 날은 무산소 운동을 쉬어주는 회복 기간을 갖는다. 마지막 세 번째, 복합 운동을 할 때는 선무산소 운동, 후 유산소 운동. 한 달 동안 3가지 방법들을 지키면서 운동을 해보세요. 혈당 수치가 확연하게 변화되는 것을 느끼고 보다 더 건강하게 운동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운동 시간과 강도는 줄이되 운동의 장점은 극대화시키고 운동의 위험성은 감소시킬 수 있는 50대 이상의 중년 당뇨인에게 맞는 운동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한 날들을 위해서 제가 계속 응원해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